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1년 중에 돌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달입니다. 행사가 이거저거 있고, 또 소팔도 있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정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일컬어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제 가족 행사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5월일까요? 5월이 요즘은 세월 변화가 좀 빨라가지고 4월 달에도 봄의 기운이 완전히 느끼시죠. 근데 그전에는 5월쯤 돼야 봄바람이 이렇게 훈풍이 불고 바깥 나들이 하기가 좋고, 이래서 이제 5월이 1년 중에 가장 바깥 나들이 놀기 좋은 달이다. 이래서 아마 5월을 어버이날하고 어린이날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년 중에 가장 좋은 그런 달이다. 서양에도 보면은, 이제 서양에도 이 가정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5월달에 하질 않고, 예를 들면 무슨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날이나, 이럴 때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족끼리 즐기고 그런 게 있죠. 워낙 이제 멀리 떨어져 살고 이래 놓으니까. 근데 이제 서양에도 5월달 되면은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기획전을 5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잘 아는 피카소 전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1년에 어느 달을 잡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5월 달에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5월 달을 많이 기다리는데, 그때가 나들이 하기도 좋지만은 큰 전시회를 기대를 하고 1년을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희귀 전시회를 5월 달에 그렇게 서양에서는 한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5월 달에 기획 전시하는 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선진화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면은 중심이 이 남자가 중심되는 것 같지만은 요즘 세상에는 여자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가족들이 대가족 시대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른이 모든 일정이나 음식이나 이런 게 어른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른 위주로 집안이 돌아가는 게 옛날이었습니다. 대가족 때는 그랬죠. 그런데 이게
부부 두 사람, 그런 자녀 이렇게 핵가족 살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남자가 거리가 있고, 여러분들 그 기억이 옛날에 사셨으니까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장에를 갑니다. 그러면은 장을 보고 오면은 어머니가 이고 뭐 들고 양쪽 손에다 들고 그래 옵니다. 그래 아버지 뭐 하느냐 그러 그거 여러분 아시죠? 갈 때도 그래 갖고 올 때는 막 뒤에서 쳐다보지도 안 합니다. 자기 당신의 쟁걸음으로 그냥 쫓아가고 어머니는 그 무거운 거 들고 뒤에서 열심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와 빨리 안 오노? 남자가 그만큼 옛날에 권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인네들은 하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과보를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안고 기저귀 바구니 들고 여자는 발랑하게 이러다. 요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과보를 받아. 여자를 대접을 안 하고 지가 지 맘대로 했기 때문에 요즘은 여성이 부려받는 시대가 됐어요. 딸 셋을 놓으면 이건 완전히 황금마차를 탄다. 딸 둘이 놓으면 엄마 차 타고 딸 하나 놓으면 동마차 타고 아들 하나 낳았다. 딸 없이 아들 하나 낳았다. 폭삭 망했다. 왜냐면은 사위가 그러니까 장모한테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누라 눈치를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 어머니한테는 장모한테 하는 것만큼 안 합니다. 근데 남자는 게 묘한 게 있습니다. 뭐가 뭐냐. 결혼 안 할 때는 그렇게 애를 먹이더라도 결혼하잖아요. 갑자기 효자가 됩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마누라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좀 잘해라. 그러면 마누라는 역시 어쩌냐면요. 제사 안 가고 명절 때도 공평하게 하루는 시집에 가고 하루는 친정에 가고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하자. 그러니까 남자가 구박받는 시대. 근데 이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부인들이라도 조금 이렇게 하대를 받았는데 양반집에 가면 그게 조금 다릅니다. 양반집에 가면은 시집 오는 여자가 친정이 우리 젊은 애들 하는 말로 빵빵한 집안들. 그러니까 양반 가문에 그냥 힘을 아무나 고르지 않고 집안을 잘 선택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어떤 그 벼슬에 있고 재물이 있고 이런 사람 그런 아가씨를 골라가지고 시집 오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부인한테 함부로 못 합니다. 양반 가문은 그랬는데 평민들은 그렇게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려 때 올라가잖아요. 고려 시대에는 국가 이념이 불교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재산도 옛날에는 그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부모가 재산 안 물려주거든요. 이거 그 집 귀신 되라 이러고 이제 그 재산을 좀 더 큰 아들 작은 아들 물려버리죠.
여자한테 권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려 때에는 여성들도 동등하게 재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사상 자체가 평등 사상이거든요. 여성들도 남성처럼 대접받는 그런 시스템을 불교는 거의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그 권리가 조선보다 훨씬 앞섰던 게 고려시대였어요. 이제 조선이 끝나고 일제가 들어오면서 일제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요즘 뭐 일본 사람들만 나쁘다 하고 일본 욕하는 사람들 있는데 일본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비 해방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말기에 조선의 노예들이 얼마나 있으면 전 국민의 60%가 노비였습니다. 3%가 양반이고 나머지는 다 평민들이었거든. 근데 노비가 60% 된 이런 나라는 세계 어느 역사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그 노비가 있었는데 한국처럼 그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부모가 그 집에서 일을 했으면은 그 아들, 딸들도 그 집에서 보통 일을 합니다. 근데 돈을 받습니다. 근데 돈도 사회가 통용될 만큼 합당하게 받았다. 그리고 함부로 하대를 못했습니다. 중국에는. 근데 우리는 노비를 진짜 노비 대하지 시행해요. 물론 세경을 주긴 했는데 그거는 밖에서 이렇게 그 노블 해왔을 때 그 사람들 세경을 주고 이런 거지. 일반적인 노비들은 그냥 그 집에서 밥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노비가 다른 그 중국 노비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 노비는 사고 팔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자기 나라 국민을 사고, 노예, 진짜 노예처럼 사고 팔고 한 나라 역사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노비를 구할 때 식민지에서 구해왔습니다. 식민지 구하면 내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함부로 굴리고 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멀리 서양 사람 같으면 멀리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들 데려와가지고 노예를 했었거든요. 노예들이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옥수수 농장에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말을 다 못합니다. 그 미국에 유명한 그 소설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쿤타 킨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소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더 루트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영화 보고 나왔거든요. 아프리카 노예들이 그 노예선을 타고 오는 과정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농장에서 가정, 백인들 농장주 밑에서 가정 고초를 다 겪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인이 노비를 마음대로 구타를 하고 사고 팔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못지 않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국민이 60%나 되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권리가 쓰여지면은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노예 제도의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 성이 없어가지고 성을 돈으로 주고
이제 호적에 올려야 되니까 일제사단 사람들이 전부 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성이 없는 사람한테 성을 빨리 붙여라 해가지고 성을 사기도 하고 나는 김씨가 좋다, 나는 이씨가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족보 사가지고 이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 집에 족보 있는 우리가 양반 집안이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근데 3%밖에 안 되는 양반 집안들이 요즘 그 밖에서 보면 너그 집이 양반 가문이었다면 다 양반 가문이었다. 알고 보면 다 노예 가문. 그 노예 해방을 누가 시켜줬냐? 일본 사람들이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쁘게 한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잘한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분명하게 뭐가 잘했고 뭐가 못했다 이걸 이제 아는 것도 우리 사실은 필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잘해준 것도 있는데 또 못해준 것도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처럼 노예가 해방이 되는 동시에 뭐가 해방되느냐? 여성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 여성의 이제 대표되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공부를 좀 하고 세계 정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들어와서 이 도로 놓고 철도 놓고 전기불 놓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걸 보더만 그거 깨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여자애라도 신식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학교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화학당입니다. 지금은 이화여대예요. 유관순 같은 사람이 왜 일본 사람한테 한 거 하면서 민족운동을 했냐? 깨여가 있었거든요. 깨여가.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민족이 뭐고 역사가 뭐고 고통이 뭐고 식민지가 뭐고 이런 데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머리가 깨이게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냥 짓밟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독립을 운동을 해요. 학교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 못해요. 그래서 여성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안 보내는, 그러니까 여시가들을 학교 안 보내는 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노? 그러니까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있잖아요. 국민학교만 보내고 중학교 안 보냈습니다. 그거 배울 때 싫답다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자들을 깨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면서 깨어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나혜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혜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나혜석이라는 사람이 화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자 화가 신사임당 빼놓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신사임당은 누굽니까? 아주 양반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율곡과 같은 훌륭한 학자를 낳은 사람. 집안 배경이 달라요.
그림 그리도 누가 시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보통 집에서 태어나가 여자가 그림 그리겠다? 남자가 그림을 그리도 큰일 날 일인데 여자가 그림 그린다. 이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은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여자를 철저하게 부대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혜석 씨가 일본 유학 가가지고 미술 공부를 프랑스도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그 조선의 억압된 공기, 그것도 일제 치하에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 파리의 그 자유로운 공기, 그 수많은 예술가들, 여성을 존중한 그런 나라. 서양에는 신사도의 기본이 여성 존중입니다. 문에 들어갈 때도 여성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식사하잖아요. 그 제일 상석에 누가 앉느냐? 여성이 앉습니다. 실내에서도 남자는 반드시 모자를 벗어야 됐는데 서양에는 모자를 안 벗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 뭐냐? 왕은 모자를 안 벗습니다. 두 번째 뭐냐? 성직자. 모자 안 벗습니다. 한 사람은. 여인들은 모자를 안 벗습니다. 그만큼 여성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나혜석이가 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조선하고 다르고요. 여러분, 결혼정보회사라고 요즘 왜 애들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가지고 맞선 보게 해가지고 조건 맞으면 결혼시키는 있잖아요.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걸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자에 한해서 그러는데 뭘 걸르느냐? 워홀 갔다 온 여자는 그럽니다. 워홀이 뭐냐? 워킹 홀리데이. 정말해서 호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이제 일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그걸 워킹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이제 줄여서 워홀이라고 그러죠. 그거 갔다 왔다 이러면은 그 결혼정보에서 등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은요, 눈치 보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 해도 이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눈치 보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함부로 하고 싶어도 행동 함부로 못 합니다. 왜? 주위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갔단 말이에요. 호주를. 해방된 내 눈치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 내한테 눈치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 자유분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워홀을 한 10달 정도를 하잖아요. 낮에 농장에 가 일하고 또 영어 배운다고 또 좀 학원도 갔다가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 남자를 만나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집값도 아끼고 그 남자들하고 동거를 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결혼정보회사는 뭘 바탕으로 하냐면 빅데이터로 바탕을 합니다. 빅데이터가 뭡니까?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가 그 정보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걸 추려냅니다. 그러면 100명이 워홀을 갔다. 그 중에서 한 60명은 그런 식으로 워홀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아예 내 뒤에 문제 생길까봐 그런 사람을 짜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걔들이 그렇게 하는가? 한국이 그런 깝깝한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20세 넘으면 뭐 어쩝니까? 부모한테 독립하려. 러시아들 발버둥 칩니다. 혼자 자취하겠다. 부모 가슴 안 봐도 되거든. 그러면 이제 자유연애가 가능합니다. 남자친구 마음대로 사귀어도 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동거하는 숫자가 많이 늘었어. 그래도 뭐가 문제냐? 친구들 눈치가 보여. 예를 들면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 남자친구는 친구들한테는 공개를 해야 돼. 눈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친구가 사귀다가 헤어질 다른 남자친구가 또 사귄다. 그럼 친구들 다 알아요. 쟤는 그전 남자친구를 듣고 지금 남자친구를 인식으로. 그렇게 다 해요. 근데 워홀을 가는 애들이 편한 게 뭐냐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자유분방하죠. 그래서 조금 산다는 집에는 며느리 맞을 때 그 뒷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워홀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근데 유학 갔다 온 애들은 어떠냐? 그건 괜찮다라고. 왜? 유학을 가면요, 한 학교 내에서 한국 애들 동아리가 있고 4년 동안 4년, 5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여. 행동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런 아들은 유학 다녀온 아들은 좀 다르다.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 말 한 김에 한 발 더 나가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하게 한 말. 한때 그 퐁퐁남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이 퐁퐁남이 뭐냐면요. 퐁퐁이 뭡니까? 세제죠, 세제. 이제 여자애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내 앞날을 위해서 저축을 하느냐?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하냐? 그 돈으로 해외여행. 그리고 맛집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런 거 합니다. 근데 그거만 하느냐? 연애가 자유롭습니다. 연애가 자유로우니까 파트너를 자주 바뀌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강남에 그 술집 같은 데도 나가가지고 서빙도 하고 또 명품 사야 되니까 그런 데 나가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30살이 넘잖아요. 시집 가고 싶어. 근데 그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얼굴이 됩니다. 얼굴이 예쁘거든.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다니는, 그러니까 젊을 때 그냥 이렇게 안 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고 대기업에 연구직에 가고 이런 아들은 계속 공부만 해오더라. 연애질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나이가 차가지고 공부를 이제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그런 여자하고 만나죠. 그 미모에 반합니다.
남자들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냥 여자 얼굴이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게 이 남자입니다. 그럼 여자는 너무 예쁘고 너무 살살거리니까 그만합니다. 그 여자는 아주 조신하게 행동합니다. 자기는 전혀 그런 세계를 모르거든. 일단은 깨끗한 아가씨겠죠. 그게 뭐가 같느냐? 남자가 여자의 과거를 씻어준다 이래가지고 더러워진 그릇 씻어내는 퐁퐁과 같이 그거 여자의 과거를 설거지 해주는 남자다 이래가 퐁퐁남이라고. 우리가 여기 몰라가지고 옛날에 지금 그 동탄 신도시 같은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 엄청난 많은 남자들이 나도 퐁퐁남이었다 이거 글을 올리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이야기 하니까요. 아니, 가면 갈수록 이게 점이 가격이. 마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통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돈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 쓰시죠. 근데 요즘 여시기애들이 해외 여행 가니까 놀러 좋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고 자기 월급 받는 거 다 씁니다. 다 쓰고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럼 이제 남자가 묻습니다. 야, 니 그동안 일하고 이랬는데 뭐하는 돈 얼마 있어? 그럼 그 여자가 3천만 원 있어요. 통장에 한 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시집 갈 때 되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 원 빌립니다. 빌려 시집 가잖아요. 누가 갚나? 남자가 갚나? 그러니까 그런 여자한테 대충 물어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돈 얼마 모았노? 거의 다 3천만 원 모았다. 거기서 빌려주는 게 그게 한도거든. 그러니까 아들 가졌거나 손자 가진 사람은 보살님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며느리 될 사람이 3천만 원이다. 아니면 손자 며느리 될 사람이 3천만 원 모았다. 이걸 의심해봐야 돼. 야, 이거 빌린 거 아이가. 어쨌든 가정의 달이 아주 안 끝났으니까 제가 다음에 가정의 달에 대한 2탄 시리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